아이고, 네, 잠깐 지금 끊어졌는데, 네, 다시 연결해서 할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비평 기준을 못 적은 경우 이제 또 마이너스 10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아마 요소를 못 적은 경우, 혹은 원리를 못 적은 경우, 혹은 비평 기준을 못 적은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뭐 요소를 적었는데 가장 주된 요소가 아닌 것을 적은 경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점. 그리고 혹은 이제 아예 다른, 그러니까 그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요소를 적은 경우가 있겠죠. 응? 그럼 그거는 0점으로 그러니까 그죠? 마이너스 10점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게 맞죠? 그쵸? 못 적은 경우는 10점인데 주된 것을 아닌 것을 적은 거는 5점. 요소를 아예 못 적거나 혹은 그림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요소를 적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점. 그러니까 못 적은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리를 못 적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가장 주된 어, 원리를 못 적은 경우 마이너스 10점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5점. 죄송해요. 그리고 어, 또 뭐야? 발견할 수 없는 어, 원리를, 아이고 헷갈리네. 원리를 적은 경우는 또 똑같이 마이너스 10점이라고 얘기했죠. 뭐 쓴 거랑 똑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평 기준을 못 적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10점 떨어지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총 만약에 과제를 안 했다고 하면 90점이 만점이겠죠. 응? 근데 80점부터 A예요. 그러니까 뭐 게이지치 말고, 그리고 요소나 뭐 이런 걸 못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10점이 까이겠죠. 그럼 보통 80점. 응? 그럼 이제 70점, 60점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응? 근데 여기에다가 과제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최소 70점을 받으시는 거죠. 다 못 적어도 응? 과제를 다 했다면 어쨌든 60점까지 떨어지니까 그래도 최대한 좀 노력해서 적어주세요. 응? 그리고 뭐 이 뒤에 내용을 잘 못 적는 경우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색이라고 제대로 적었어요. 요소에서 색이 느껴진다라고 적어놨는데 내용을 이제 막 엉뚱한 걸 쓸 수도 있겠죠. 뭐 질감을 썼는데 질감에 대해서 뭐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못한다던가 비례라던가 이런 걸 잘 설명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똑같이 5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 그러니까 요소는 맞게 적었어요. 맞게 적었는데 설명을 이제 제대로 못한 경우는 5점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5점. 알겠죠? 여기에 플러스 서술을 잘 못한 경우도 마이너스 5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활동을 하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점수를 짜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비평을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죠? 그럼 이제 뭐 표현주의 관점의 그림을 또 잠깐 한번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두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또 사진을 보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개구리 끝났고, 이제 뭐 페이메르 뭐 이런 사람의 작품들을 또 보죠. 보통 이제 베르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책에서는 페이메르로 나와 있네요. 어쨌든 네덜란드 르네상스 시대 때 그렸던 네덜란드 바로크 시대 때 그렸던 화가입니다. 화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60년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유를 따르는 하녀, 우유병을 받치느라 살짝 힘이 들어간 팔, 겉이 마른 빵 등 질감과 색, 형태를 완벽하고 견고하게 묘사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쪽에서 들어오는 뭐 빛은 윤곽선을 부드럽게 만들어 인물이 실제로 천천히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질감과 색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거기에 무슨 질감? 이제 우유의 어떤 이런 우유의 이 액체의 사실적인 질감, 그리고 빵의 어떤 우둘투둘한 이런 느낌들의 질감들이 잘 느껴진다 하면 이제 요소 하나 적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이제 움직이 같은 느낌을 준다. 여기서 동사가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마치 여기서 원리가 동사가 느껴지는데 이 인물이 마치 우유병을 들고 병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우유가 실제로 부어지는 듯한 그 순간의 어떤 동작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라고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피슬리라는 이 화가의 작품을 보시죠. 그럼 이 작품 어때요? 일단 자, 이게 재현적인, 그러니까 모방론적 관점인지 표현주의적 관점인지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림을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 악마나 어떤 이 흰자밖에 없는 이 말의 이미지들 이런 건 실제로 볼 수 없는 이미지들이죠. 그럼 요거는 어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표현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표현주의라는 것은 내 작가 주관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작가 주관의 상상을 나타내기도 하는 겁니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표현주의적 관점은 18세기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 미술 사조를 얘기를 해요. 보통 함께 등장한 비평 관점으로 사실적 재현이나 정확성보다는 상상력과 풍부한 감정 표현을 중시를 한다. 그래서 어떤 작가가 느낀 어떤 감흥을 표현하는 걸 주로 묘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가의 이념과 강렬한 감정의 분출, 그리고 주관적이고 극적인 표현 등이 비평의 주요 기준이다. 그러니까 작가의 이념이나 뭐 이런 건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어떤 주관적인 표현이 여기에서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걸 위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첫 번째로 표현주의적 관점이라고 적은 후에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요소와 원리를 이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소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이제 가장 주로 느껴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점일까? 점은 아닌 것 같고 색도 아닌 것 같고 색일 수도 있겠죠. 뭔가 이 색의 대비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강조도 느껴질 수 있겠네요. 원리에서는 색의 대비를 통해서. 그리고 일단 색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명암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죠. 어두운 부분들. 그럼 이제 색이나 명암은 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질감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엄청 느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있긴 하지만 엄청 느껴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좀 부족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부분이 있죠? 질감도 아니고 공간도 좀 이렇게 공간감이 깊이 느껴지는 그림도 아니죠. 공간도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뭐 명암이랑 색 정도로 우리가 추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어두운 배경들이 굉장히 진하게 되어 있으니 명암으로 합시다. 자, 그럼 명암을 선택을 하고 어떤 이 악마 같은 이 꼬마 인물과 말의 이미지가 보이죠. 여기서는 명암을 조형 요소에서 뭐 명암을 조금 더 조형 요소에서는 뭐 명암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명암에 있어서 배경이 아주 어두운 검은 톤으로 칠해져 있고 그 어두운 배경 속에서 하얗게 채색되어져 있는 인물이 뭔가 강조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그리고 이 주변 배경이 이 배경 주변에 있는 이 명암이 굉장히 어둡게 묘사되어 있어서 뭔가 음침한 분위기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듯이 보여준다. 왜? 표현주의적 관점이니까 음침한 느낌이 여기 드는 것이죠. 왜? 우리한테 어떤 감정을 전달해 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음침한 분위기를 어떤 명암을 강조한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자, 그러면 원리에서는 또 뭐가 느껴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 어떤 동세도 느껴질 수 있죠. 이런 악마가 뭐 이렇게 속삭이는 듯하고 말이 여기서 마치 지금 막 튀어나온 듯한 동세가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가 느껴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조나 어떤 강조의 어떤 이미지가 느껴질 수 있죠. 왜? 마치 핏기가 없는 하얀 색깔로 무채색으로 채색된 인물과 주변에 있는 어떤 이런 검은 배경과 검은색의 이런 악마와 말의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면서 대비를 이루면서 서로 어떤 인물의 죽어 있는 어떤 고독함, 쓸쓸함 혹은 이 고통 이런 걸 강조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라고 또 서술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편하게 생각을 하세요. 대신 가장 주가 되는 원리와 요소가 뭘까? 근데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다시 제 강의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원리와 요소를 한 번 더 들어보실 필요도 있겠죠. 만약에 잘 모르신다면. 그러면서 거기서 요소에 뭐가 있었지? 요소에서 이게 이런 특징이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을 조금 해주세요. 그래서 뭐 책에서는 뭐 유령 같은 흰말의 머리와 사악하게 웃는 표정의 괴물은 악몽의 불안한 느낌을 우리한테 제시한다고 했죠. 불안한 느낌을 보여준다. 잠든 여인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누워있으며 조명을 받아 밝게 빛나고 극적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 조명을 받아 밝게 빛나죠. 여기 이 인물이. 근데 주변 배경은 어둡게 처리되어 있어서 이 인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원리 중에서도 명암이 가장 짙게 배경이 어둡게 표현했던 이런 명암 덕분에 어떤 이런 음침한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음침하다기보다는 불안한 느낌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럼 이 그림도 봅시다. 이 그림은 완전 주관적이죠. 뭔가 뭘 그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때는 형식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매하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런 걸 써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작가의 이념과 강렬한 감정의 분출, 그리고 주관적이고 극적인 표현 등이 비평의 주요 기존인 이 표현주의 이 관점을 적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라인을 또 넣을 겁니다. 이거 그림만 보고 하기에는 좀 이거를 이제 형식주의적 비평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어때요?
뭔가 색깔을 막 이렇게 자기 멋대로 쓴 것 같이 뭔가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럼 여기서 뭐가 가장 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원리 중에선, 요소 중에선 당연히 색이겠죠. 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표현은 별로 이렇게 막 보이진 않아요. 뭐 굳이 찾자면 뭐 면을 얘기할 수 있겠고, 그 외에는 뭐 잘 안 보이죠. 명암도 없고 질감도 물감이 튀어끼어 있는 이 질감 이런 건 이제 약한 거죠. 보이긴 보이는데 좀 약한 겁니다. 주는 이제 색이에요. 이 작품은 딱 색이라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품의 경우는. 그럼 여기선 색깔이 강하게 느껴져. 근데 뭔가 이 색채에서 느껴지는 이런 힘찬 느낌, 색채가 지금 칠해졌는데 깔끔하게 칠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윤곽이 이렇게 흐트러지면서 어떤 이 색상들에서 어떤 속도감이나 강렬한 인상 이런 게 느껴진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조형 요소에서는 색이 느껴지는데 다양한 색상들을 거칠게 여기다 색칠을 함으로써 어떤 여기서 나오는 뭐 질감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이렇게 물감이 튀기는 이런 질감의 표현들이 우리 눈을 자극하여서 뭔가 혼란스럽고 어떤 비조화적인 느낌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다라고 서술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원리는 여기서 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변화를 꼽을 수 있겠죠. 통일감이 없는 뭔가 이 변화는 통일감이 없는 변화로만 가득 찬 그림이다. 조형 원리에서 변화만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변화 뭐 혼란스러운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변화들의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불안한 감정 혹은 뭔가 역동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그냥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불안할 수도 있고 뭐 색깔이 화려하니까 여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책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한번 보죠. 구체적인 형상을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감정만으로 화폭을 채운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다. 크게 휘두른 붓질과 선명한 원색, 물감을 흘린 자국이 돋보인다. 뭐 그런 얘기는 다 생략을 했네요. 뭐 원색, 그러니까 색이 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설명 자체에서도.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뭐 색만으로 조형 요소에서 뭐 색만 보이는데 이 색에서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는 색상을 강조한 표현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그냥 서술을 하셔도 되겠죠. 어떤 그 색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지 않아도 뭐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도 표현주의적 관점이니까 감정을 조금 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좀 좋겠죠. 서술을 했을 때. 뭐 점수에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형식주의적 관점입니다. 형식주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미술의 형식을 이루는 것은 이제 형식과 내용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제 내가 어떤 걸 표현할 거야. 예를 들면 이 피슬리의 악몽이라는 작품에서 나는 이제 악몽이라는 내용을 표현할 거야. 어떤 형식으로 이 명암을 좀 강조한 미술 표현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형식은 이 내용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형식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내용이 없이 형식만을 강조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주가 되는 그림인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뭐 여기 보면 형식주의적 관점은 작품의 형식에 집중하여 비평하는 관점으로 화면의 구성과 시각적 효과가 작품의 가치를 따지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작가의 감정 표현이나 모방의 정확성, 사회적 의미 등 작품의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작품 자체에서 형성되는 의미를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기법에서 드러나는 독창성, 조형 요소와 원리에 따른 전체의 조화 등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르주 세라의 이 그림을 보시죠. 이건 이제 신행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인데, 이거 저희 전면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형식주의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랑자르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이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전묘화를 쓴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이 전묘화를 썼다고 얘기를 했죠?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지각했을 때 빛의 속성은 뭐라고 했어요? 섞이면 섞일수록 하얀색으로 변하는 가산 혼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물감이라는 그 매체는 재료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진다 그랬죠. 그래서 감산 혼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상주의는 빛의 어떤 이런 순간의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이 물감이라는 재료는 이 빛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한 재료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을 통해서 빛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물감이라는 좀 별로인 재료로 빛의 밝은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시각 혼합 중에 하나인 병치 혼색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들을 양옆에 찍어가지고 병치 혼합을 통해서 어떤 밝은 이런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랬죠. 왜? 물감이 화면에서 섞이지 않으니까 점을 통해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시각적으로 섞여 보이니까 실제로 섞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굉장히 밝은 그림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는
어떤 내용보다는 이 그림을 이루는 형식에 집중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설명이 나올 거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뭐 원색의 작은 점들을 병치에 다양한 색을 표현하는 전면벽에 사용된 제품이다. 어둠 속에서 빛이 느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자, 나무 그늘진 풍경을 뭐 분정에 비치하였으며 형태를 단순화해 색을 더욱 강조하였다. 응? 형태를 단순화해서 색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형태를 단순화하다 보니까 여기에 빨강색만 쓰이고 하얀색만 쓰이고 어떤 초록색만 쓰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색깔들만 이렇게 통일해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색이 좀 더 강조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무슨 원리에서 요소에서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색이 보이죠. 색. 여기에서는 조형 원리, 주된 뭐 조형 원리에는, 주형 요소에는 색이 보인다. 색이 왜 보이냐면 빛의 어떤 이런 밝은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스텔 톤의 밝은 색의 색상의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드러난다. 그럼 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형을 들 수도 있겠죠. 단순화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형태들, 이런 것들이 그림 속에서 느껴진다. 근데 그 단순화된 형태들은 왜 단순하게 표현을 했다? 구체적이고 복잡하게 생상을 표현하게 되면은 좀 더 다양한 색상들이 화면에 쓰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색채를 좀 더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형태에 집중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형태를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원리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당연히 또 강조가 느껴지죠. 여기 햇빛을 받아서 밝은 이미지와 그리고 나무 그늘에 의해서 그늘진 어떤 이 이미지들 간에 밝고 어두운 표면에 강조가 느껴지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전무하기 때문에 원리에도 점이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점묘하로 그렸으니까. 또 원리에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방금 점은 이제 요소고요. 강조 정도밖에 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얘기하자면 뭐 동세, 일단 사람들이 그렸으니까 동세가 보이긴 하겠죠. 네, 그 외적으로는 뭐 딱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뭐 통일성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변화가 뭐 이렇게 심하지도 않고, 변화도 뭐 이렇게 적어 놓을 수는 있겠죠. 인물들의 어떤 배치가 자유롭게 되어 있으니까 변화가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강조나 대비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보통 이제 원리에서는 강조와 대비가 거의 느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대비가 느껴지죠. 강조와. 왜? 이 초록색과 빨간색은 보색 관계라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청록색과 빨간색, 적청. 이제 보색 관계예요. 보색 관계는 뭐냐면 두 가지 색깔들이 서로 만나 있을 때는 가장 뭔가 이 색깔, 이 빨간색이 자극적으로 보이는 어떤 색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유경국이라는 이 화가의 작품 보면 어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보이죠. 또 단순화된 형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선 단순화되어 있는 어떤 산의 형태라고 적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삼각형, 세 가지의 삼각형에서 붉은 색상과 이 녹색의 보색 대비가 강렬한 인상을 준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굳이 서술하자면 여기서는 뭐 작가는 산의 세부적인 묘사를 생각해서 단순한 형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겠죠. 전체적인 조형과 화면 구성에서 집중해 기하학적으로 추상화하였다. 정사각형의 화폭에 원근을 두고 배치된 세 개의 변형된 삼각형을 중심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이룬다. 여기 대비라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원리에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도구조의적 관점을 보고 이제 이 설명은 그만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오래 들으면 좀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40분 찍은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좀 끊어졌는데 아까 지금 교무실에 찍고 있어요. 근데 예, 잠깐 다른 선생님 오셔가지고 잠깐 끊었습니다. 자, 이제 오윤이라는 작가의 이제 작품을 보면 이제 도구조의적 관점 뭐라 그랬죠? 미술 작품을 이 순수한 요소로 쓰이는 이 미술 작품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뭐로 쓰였다? 도구로 쓰였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좀 반대라고 보실 수 있죠. 형식주의는 내용보다는 작품을 구성하는 형식에 집중한 표현인 것이고, 도구조의적 관점은 작품을 이루는 것 중에 내용과 형식 중에 내용에 집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도구조의적 관점은 미술 작품이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또는 심리적 목표를 달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전제하는 비평 관점이다. 작가에게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상황에 주목하여 작품에 탄생하게 된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른 사회적 산물들과 작품의 관계 등 작품이 세계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한다. 그런 식으로 작품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유기적 관계를 좀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오유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만약에 이제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나오면은 어떤 사회적인 관점을 제가 또 필요하다면 제시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제시를 안 해주고 이 내용만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 그림을 보고 그냥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거를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걸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뭔가 이 농부의 어떤 이런 이미지들, 지금 그리고 시기가 어떻습니까? 1985년이죠. 뭔가 이렇게 억압된 세상은 아니에요. 군부 시대
있긴 하죠. 전두환 시절인가요? 85년이. 근데 어쨌든 뭐 서민의 뭐 어떤 강인한 생활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농부들이 있으니까 혹은 뭐 서민들의 힘듦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서민의 어떤 고생을 우리한테 전달해주기 위해서 뭐 그림을 사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뭐가 느껴집니까 결국엔? 주된 조형 요소와 원리는 어차피 적는 거잖아요. 이거를 도구조의적 관점으로 어차피 해석하는 게 저희 주 목적은 아니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여기서 어떤 요소가 보이는지 봅시다. 그럼 일단 선이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선. 그리고 색도 뭐 굳이 블랙 앤 화이트로 보이긴 하는데 보통 이제 색이라고 하면은 뭐 유색을 얘기를 많이 해요. 유색이거나 아니면은 뭐 색상이 이렇게 뭐 강한 대비를 보여준다거나. 근데 여기서 일단 선이 좀 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선이. 그래서 강인한 선들로 인해서 어떤 이미지가 좀 단순해지기도 했고 또 뭔가 강인해 보이죠. 딱딱해 보이고 어떤 그런 느낌을 통해서 뭔가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뭐 서민의 뭐 강인한 모습, 농부의 강인한 모습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원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까처럼 대비가 있을 수 있겠죠. 밝고 어두운 이미지의 대비. 여기서 색을 뭐 굳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겠네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원리에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또 뭐가 있을까? 뭐 동세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니까. 그 외에는 뭐 더 딱히 엄청나게 뭐 주되게 느껴지는 원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것도 뭐그 정도로 적어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여기 제가 적어놨네요. 세상을 이끄는 것은 성실하게 이루는 보통 사람들이다. 그는 성실하게 보통 사람들이다. 어, 서민의 삶에 관심이 필요가 많았대요. 왜소한 체격의 부자는 강렬한 표정과 생활력이 넘치는 모습. 생활력이 넘치죠. 왜? 이렇게 어떤 이 삼지창이라던가 아니면 이 낫 같은 걸 들고 뭔가 당장이라도 무슨 활동을 할 것 같은 어떤 생활을 바로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요 우리에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해석하는 데는 정답은 없으니까 다만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주된 요소가 뭘까? 원리가 뭘까? 좀 생각을 한 다음에 아무거나 적지 마시고 그 과제를 제출하신 분들 중에는 진짜 아무거나 그냥 적은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번 시험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공지를 했듯이 그래서 이런 점수 기준을 제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문제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출력해서 줄 때는 그런 기준은 제가 다시 적어 놓고 시험 보기 전에 설명도 잠깐 언급은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지만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꼭 열심히 잘 들으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2반이죠. 2반은 또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세요.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열심히 잘 해결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 2학년 마지막 수행평가.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 미술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뭐 요소와 원리 정도만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리고 표현주의적 관점인지 형식주의적, 무반응적 그리고 도구주의적 뭐 이 네 가지 관점만 이제 머릿속에 싹 집어넣은 다음에 오도록 해주세요. 알겠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점심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오세요. 오서 질문을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리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스텐실을 완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멍 뚫으셔가지고 가져오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수행평가를 두 개 다 한꺼번에 진행하게 된 점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좀 미안하네요. 그래도 많이 길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한 40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꼭 잘 공부하셔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